네, 이제 증시가 시작을 막 하네요. 1분 정도 후에 할 것 같습니다. 자, 조금은 오늘 걱정스럽게 또 열어야 되죠. 지난 주말에도 별로 안 좋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네. 한 주의 시작 월요일 아침 증시는 과연 어떻게 네. 문을 열지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님 모시고 말씀 들어보죠. 어서 오십시오. 어서 네,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좀 어렵다고 봐야 되겠죠? 오늘은 아니 야간 선물로 올라서 아마 올랐으니까? 출발할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요? 미국은 빠졌잖아요. 미국 빠진 거는 이제 페덱스 때문인데 네. 그걸 우리나라가 미리 선반영을 했잖아요. 금요일에. 미국 사람이 패대기 쳤구나. 근데 페덱스가 실적 안 좋은 게 좀 유럽 비중이 높다 그러더라고요. 항공이죠, 거기 항공. 네, 그러니까 유럽 쪽 주로. 비중이 높아서 네. 그랬다고 하는데 이제 패대기 한번 좀 받아주세요. 너나 좀 받아. 저는 도저히 이 세대들이랑은 뭐 얘기가 쉽지 않으니까요. 네. 페덱스는 패대기 쳤습니다. 네네. 21% 빠졌고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뭐 이런 거 이제 네. 반영됐다 이런 분석도 좀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저 이상은 전 뭐 네. 요 정도까지가 제가 받을 수 있는 한계인 것 같습니다. 패대기는요. 자, 그럼 우리 시장이 열었네요. 9시가 됐습니다. 네. 자, 지금 네, 약간 상승인데? 코스피는 상승 상승이요? 출발했고요. 상승이 형님. 네. 플러스 6포인트 네. 정도 좋아요. 올라서 한 0.26% 정도 네, 강세로 좋은 출발을 일단 보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1.97포인트 정도 강보합권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현재 그 삼성전자가 0.5% 정도 상승세 보이고 있고 셀트리온이 한 1.7% 정도 강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모처럼 좀 하이브 주가가 좀 좋네요. 하이브요? 예, 하이브가 한 3.9% 정도 주가 좀 강하게 좀 반등을 해줬고 방금 그 수주 공시가 떴던 한국항공우주가 네. 3% 네. 정도 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방산 쪽에 속해 있는 현대로템도 한 1.5% 가까이 오르고 있고요. 그리고 한미약품이 한 2%, 또 현대중공업, 뭐 포스코케미칼이 각각 1% 중반 정도 좋은 좀 출발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좀 긍정적인 출발을 좀 보였는데 오늘 좀 빠지는 기업은 HMM이 조금 안 좋고요. 이 컨테이너성 운임 지수가 계속 빠지고 있더라고요 최근에. 그래서 오늘도 한 마이너스 2% 정도 네. 하락을 하고 있고 지난주에 사실 이제 포스코 때문에 오히려 좀 반대로 많이 올랐던 기업 중에 하나가 동국제강. 그렇죠. 근데 오늘은 좀 빠지고 있습니다. 오늘 동국제강이 한 마이너스 2% 정도 하락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대한항공이라든가 현대글로비스 이런 기업들의 주가가 한 1% 이상씩 좀 빠지고 있는데 그래도 대부분의 시총 상위 기업들은 조금 강보합권 이상에서는 좀 긍정적인 출발을 네. 일단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코스피가 4포인트 정도 올라서 뭐 아주 강한 건 아니지만 상승이 한 400개 정도 되고요. 하락 종목이 304개니까 일단은 출발은 괜찮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하이브가 많이 빠졌었군요. 하이브가 최근에 하이브 굉장히 폭나게 썼죠. 14만 원 뭐 그 정도까지 갔었네. 13만 그때 8천 한번 원. 이제 BTS 뭐 투표한다 그래가지고 그때가 한번 올랐다가 음. 그리고 또 소식이 없더라고요 전혀. 그래서 아, 아직 뭐 병역 문제가 아직 결론이 안 나가지고 아직까지. 이거 투표로 결정할 거야 이게. 아니 갑자기 그 거기 국방부에서 무슨 뭐 온라인 투표한다고 또 그거는 나 하이브 그걸 떠나서 무슨 그걸 투표로 해요? 나 진짜 그거는 아닌 것 같아. 뭐 여론을 좀 어떻게 좀 뭐 들어보겠다 뭐 이런 거 같긴. 여론 원칙이 있어요 원칙이. 네. 끝까지 반응 안 하는 거 봐요. 아유, 너무 기회주의적인 거 아니야? BTS 얘기는 뭐 여러분의 생각이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요즘 주가가 그 BTS 그 병역 문제 가지고 막 급등나 그래요. 최근에 이제 날짜 또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 진이라는 분이 아마 원래대로면 올해 말까지 가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날짜 얼마 안 남다 보니까 이제 병역 네. 문제 나오고 거기에 변동성이 계속 확대되는 거죠. 아무래도 우리 또 장교로 근무하셨으니까 훨씬 더 이 병역 문제에 대해서는 원칙이 또 있으실 거 아닙니까? 투표도 여론조사도 그런 거를 할 필요는 없다는 거지. 네. 딱 가든 안 가든 주관을 가지고 음. 어? 음. 정책적으로 보면 이게 맞습니다. 네. 딱 하고 어떻게 소신 있게 가야지.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자, 대답하시는 순간 어느 쪽이든 훅 갑니다. 소신. 네, 소신으로 갑니다. 네.
자,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코스닥 쪽에서 한번 말씀드리면 오늘 그 다시 성일하이텍이 3.8% 성이 강세 보이고 폐배터리. 폐배터리가 여전히 강합니다. 잘 에코프로가 나가. 2%. 폐배터리. 그날 상장하는 날 아, 후배일 때 그때였어. 그때 따상 안 됐다고 막 그랬잖아 이제. 네, 맞아요. 이것도 따상이 안 됐네요. 막 그랬는데 그때가 찬스였네요. IRA 그 법안 통과하고 나서 어떻게 보면 이제 폐배터리가 되게 많이 오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강한 편입니다. 오늘 성일하이텍, 에코프로 두 개 기업이 이제 시총 상위 기업 중에서 가장 강한 모습이고 그 외에 심텍, 하나머티리얼즈 뭐 이런 반도체 기업들도 오늘 오랜만에 코스닥에서 좀 강세 보이고 있고요. 반면에 게임주들이 뭐 지난주 일부 좀 강했던 기업들이 있는데 오늘은 카카오 게임즈가 한 4% 정도 빠지고 있고 그 다음에 디어유가 이것도 엔터주죠 한 3% 정도 일부 하락을 하고 있고요. SM이 마이너스 1%. 지난 이제 SM 올랐었잖아요. 네, 크게 올랐다가 오늘은 한 마이너스 1% 정도 하락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대체적으로 엔터하고 게임 업종 주가가 조금은 좀 좋지 않은 편이고 2차 전지 또 반도체, 폐배터리 이쪽 섹터가 코스닥에선 좀 견조한데 코스닥은 그래도 좀 시총 상위 기업들이 좀 일부 밀리다 보니까요. 네. 오늘 마이너스 현재 좀 기록을 하고 있고 코스피도 지금 다시 좀 빠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올라가는데요. 다른 업종들이 좀 약간 밀리는 기업들이 많이 나오면서 삼성전자는 오르는데 하이닉스는 또 그만큼 빠져버리네. 하이닉스는 또 오히려 빠지고. 근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뭐 이재용 부회장이 영국 삼성전자 갔다고 하는데 뭐가 있나요? 삼성전자만 오르네. 그 영국 많이 오르는 거 아닌데. 갔는데 ARM 뭐 관련해서 뉴스도 나오는데 그건 뭐 확정된 건 아닌데요. 네. 이재용 부회장이 그 영국에서 ARM 미팅하는 거 아니냐 이런 좀 기대감도 일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사가 이제 다르게 움직이는 거는 삼성전자만의 뭐가 좀 기대감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오늘 코스피는 삼성전자는 괜찮은데 다른 기업들의 좀 주가 조정이 일단 나오면서 마이너스로 다시 반전이 됐고 오늘 외국인 투자들은 여전히 매도가 좀 많습니다. 500억 정도 팔고 있는데 주로 파는 거는 전기전자, 뭐 운수장비, 금융주 위주로 좀 팔고 있고요. 기관 투자들은 한 96억 정도 일부 순매수를 오늘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전기전자 업종을 기관들은 조금 순매수하고 있는데 외국인들 매도가 좀 많아서 오늘 증시에는 조금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섹터 쪽으로는 오늘 사료업체들이 좀 다시 강세 좀 보이고 있고요. 비료, 사료 이쪽 섹터가 굉장히 좀 큰 폭으로 오르고 있고요. 네. 우크라이나 이제 재건 테마도 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쪽이 건설기계 쪽이 좀 있어서 강세가 좀 이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건설 중소형도 마찬가지로 그쪽 섹터에 좀 속해 있는 것 같습니다. 대만 지진이 좀 영향 주지 않았겠냐는 그런 분석들이 좀 분석들이, 나오고 예. 있는 것 같네요. 삼성전자가 어쨌든 TSMC를 그래도 좀 대체하기에는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가 조금 비메모리. 그쪽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애플페이 관련주도 좀 강세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바이오시밀러 쪽도 일부 강세 보이고 있는데 뭐 일단 상승폭은 어쨌든 뭐 대부분 다 제한적이고요. 오늘 좀 많이 빠지고 있는 섹터는 관광업체들이 좀 오늘 안 좋은데 휴스트리 유상증자를 발표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마이너스 11% 급나가다 보니까 다른 이제 관광업체들 대부분 오늘 좀 빠지는 모습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폐기물 관련주들도 일부 좀 빠지고 있고 철강주들도 오늘 뭐 동국제강이라든가 뭐 현대제철 이런 기업들이 좀 빠지면서 지난주에 좀 강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있고요. 해운업종 아까 말씀드린 대로 HMM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운임지수 하락 때문에 일단 좀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고 조선주 뭐 이런 것도 좀 약세군요. 네, 조선주들도 좀 약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게임주들까지 해서 뭐 오전에 출발들은 다 좋았는데 일단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일부 섹터를 좀 밀리면서 지수도 좀 하락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오늘 사료업체라든가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 뭐 요 정도 그쪽만 조금 강한 편이고 대부분은 뭐 강보합 약보합권에 좀 머물러 있는 그런 흐름인 것 같습니다. 사료는 왜? 사료는 최근에 또 이게 비료값이 좀 뭐 올라간다는 얘기도 좀 일부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근데 뚜렷하게 뭐 뉴스가 나온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네. 하긴 뭐 저기 대부분 저 기후 이런 거는 좀 안 좋은 방향이죠. 네. 그죠? 태풍 오고 뭐 가뭄에 뭐
환율은 1,384원 정도. 네. 조금 지난주 금요일 날 갑자기 환율이 확 빠지긴 빠지더라고요. 개입이죠, 네. 개입. 개입도 있었고 이제 이번 주에 정상회담 하는데 통화 스와프 가능성도 좀 있다 보니까 기대감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구리 가격 좀 떨어지고 원자재 가격 전체적으로 좀 하락인 것 같고요. 금값 살짝 올랐고요. 유가 약간 빨간색입니다. 통화 수학 같은 건 미국이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돈 드는 것도 아닌데. 이제 통화하게? 해주면 좋은데 이제 아니, 그냥- 미국이 받아주면 좋죠. 아니, 통화 수합해서 우리가 돈 찾아 쓴 적도 없어요. 예. 실제로 네네. 그냥 수합만 해준 거지. 심리적 안정. 실제로 돈 갖고 와가지고 뭐 우리가 막 뿌려가지고 그런 것도 네. 없고. 그리고 원 달러 강사 저 미국이 일방적으로 내봐야 미국이 좋은 것도 없잖아. 지들이 알아서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수합 좀 하는 걸로. 네. 네. 그럼 뭐 요번 주 정도에 그럼 체결. 뭐 그러니까. 논의한다는 얘기는 있는데 응. 이게 진짜로 그게 협상이 성공할지는 모르죠. 그거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얘기는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기사를 보니까. 네. 그럼 얘기하고 그는 뭐 우리 정부에서는 그거를 딱 그거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거 딱 했다. 예. 또 성과라고 생각하잖아. 그래서 아마 해당 그 실무 부처 네. 이런 데서는 그거 한번 하려고 네. 애 많이 쓸 거야. 얘. 논리가 그거 아니겠어? 내가 지금 얘기했던 거. 다 만나면 뭐차 쓴 적도 없는데 이럴 때 한번 해줘야지 뭐 그런 얘기 하겠지. 자, 그거랑 그 자동차 그 네. 문제 좀 해결을 좀 하는 걸로 그럼 하겠습니다. 자, 자동차도 이제 하락 반전했네요. 아 그래요? 오늘은 삼성전자만 강해요. 이게 시총 상위 기업 중에서 출발은 다 좋았는데 무슨 일이에요? 나머지 기업들이 다 밀리고요. 삼성전자는 오히려 상승폭이 더 확대되는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딱 뭐 때문에 그런가 딱 치니까 비스포크 냉장고 독일서 최고 평가받 이건 아니겠지. 시총 50위 내에 의미 있게 좀 상승하는 그러니까 0.23 뭐 이런 거 말고 한 1% 넘게 이렇게 상승하는 데가 거의 뭐 한화솔루션, 하이브, 뭐 현대중공업 정도? 한화 에어로도 올라가긴 올라간다. 아 그래요? 아, 방산. 1.8% 올랐네. 방산. 예? 네, 그 정도가 요즘 오늘은 종이는 어떤가요? 태조가 아니라 태종이라던데. 종? 아 태종이요. 종이. 아 종이. 종이 목재가 많이 올랐어요 최근에. 종이까지. 종이 가격이 오늘은 뭐 일단 이제 가장 대표적인 기업 중에 하나가 무림 PMP인데 강부합 정도 보이고 있습니다. 한솔재진 좀 올라가네요. 실제로 한솔재지가 종이값이 많이 3%. 올라가지고 우리 책 만드는데 단가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고민. 네. 아 그래요? 예. 대표님 좀 신경 쓰세요. 종이 좀 싼 거를 쓰지 마세요 대신. 종이 값이 오르는데 책 가격은 못 올린다 이거예요. 아 그래요? 저항이 굉장히 크대요. 그럼 저자들이 싫어한대. 아, 저자들이 얼마에 사? 내 책 너무 비싸게 하면 이미지 나빠진다고. 그럼 저자한테 줄 돈은 좀 깎아주시고 그것도 안 되지. 서점에 주는 돈은 못 깎잖아요 또. 그러니까 아 출판사 상장된 거 별로 안 좋을 거야 아마. 출판 상장된 거 있죠. 출판사? 동아 출판사 있지 않나? 동아 출판 상장 아니야? 삼성 출판 뭐 이런 데 있잖아요. 응. 민음사? 네, 있긴 있는데. 민음사는 아니다. 한번 볼까? 자 한번 찾아보시고요. 삼성 출판사인데 이거 출판보다 다른 걸로 주가 움직이는데. 아기상어. 아기상어? 아 뚜루뚜루뚜뚜. 네. 거기가 삼성이군요. 네. 노홍철 관련주잖아 이게. 노홍철 씨. 아, 이거 노홍철 맞아. 씨가 이거 많이 사가. 대주주에? 손해 많이 봤지. 아 손해 봤다고. 빠졌네. 네. 5만 원 찍고, 에? 고점 5만 원 찍고 반토막 났구나. 네. 그러니까 오늘 업종별로 보니까 뭐 우주항공, 국방, 그다음에 뭐 전기 유틸리티, 방송, 엔터테인먼트 요 정도가 그냥 조금 강세를 보이는 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월요일 뭐 일정이라든 리포트 한번 좀 살펴볼까요? 네. 그 오늘 그 교보증권의 정세영 연구원님이 그 K뷰티 관련해 가지고 이제 그려졌던 그림보다 실현되는 규모가 더 크다.
뭐 요즘에 색조 중심으로 K뷰티 그 국가별 입지 변화를 좀 분석을 했는데 화장품 투자 좀 방향성이 좀 바뀌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화장품이 그동안 이제 미국 그러니까 중국 중심으로 흘러갔는데 최근에는 좀 일본 중심으로 좀 흘러가는 것 같고요. 한국은 프랑스, 미국에 의해서 전 세계 화장품 수출 지금 3위거든요. 그러니까 화장품만 따지면 전 세계 3위 국가입니다, 사실. 굉장히 수출을 많이 하는 그래요? 국가 중에 하나고요. 다만 이제 이런 뭐 부분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워낙 좀 안 좋다 보니까 우리나라 화장품 기업들 특히 아모레, LG생활건강 주가가 굉장히 좀 많이 빠져버렸죠. 근데 반대로 이런 상황에서 일본의 MZ 세대에 좀 주목하자라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특히 일본 여학생들이 트와이스처럼 꾸미고 싶어하는 그런 한국스러운 화장을 많이 추구한다고 하고 있고요. 최근에. 그러니까 옛날에는 일본 사람들이 한국 화장품 좀 싸니까 좀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네. 요즘에는 그냥 갖고 싶은 브랜드로 많이 바뀌고 있대요. 이게 이제 약간 K-팝 효과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게 K-뷰티 이전에는 없던 변화라고 하는데 이게 일본 내에서 K-뷰티가 이제 성장 초기 단계에 있으니까 일본에 좀 비중이 늘려가는 그런 중저가 뭐 네. 색조 브랜드 좀 주목을 해보자라는 그런 내용의 좀 긴 보고서예요. 오늘 나온 보고서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한금융투자의 조상훈 연구원님이 음식료 업종 다시 가격 인상이 좀 시작이 됐다. 작년 하반기에 한번 올리고 나서 최근에 이제 CJ 제일제당 대상이 김치 가격 일단 올렸고요. 오리온이 평균 15% 정도 이제 스낵 또 초코파이 가격도 인상을 최근에 했습니다. 또 농심이 라면 가격 올렸고요. 팔도와 오뚜기도 라면 가격을 이제 올리기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든 업체들이 다 따라 지금 올리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까지는 가격 인상에 보수적인 입장을 견지했던 기업들, 특히 오리온은 지금 9년 만에 처음으로 올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원가 아무리 올라가도 가격 인상을 안 그러면 했는데 뭐 초코파이요? 초코파이도 예, 이번에 지금 15일 기준으로 좀 올린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오뚜기도 이제 못 올리다가 한번 올렸잖아요. 그래서 못 올렸던 기업들마저도 이렇게 올렸다는 건 결국엔 이제 좀 이제 원가 부담을 어떻게 보면 이제 감당하기 좀 어려웠다라는 건 평가가 있고 또 최근에 환율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네. 고환율 때문에 원가 부담이 더 커졌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작용을 했는데 과거에는 이렇게 1, 2등 업체가 이렇게 올리면 점유율 경쟁 때문에 안 올리는 경우들도 있었거든요. 그렇죠. 예, 특히 그 오뚜기 같은 오뚜기 같은 경우는 경우는 그렇겠죠. 농심 올려도 안 올려버렸죠. 점유율 늘리려고. 한번 올렸다가 뭐 된성이 문제가지고 원상복귀하고 그랬잖아요. 예. 근데 지금은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일단 누군가 올리면 같이 따라서 올릴 상황으로 좀 바뀌었다. 그래서 경쟁은 그만큼 좀 이제 강도는 낮아졌기 때문에 김치에 특화된 상장사 어디 있습니까? 김치? 김치는 뭐- 김치만 하는 데는 없고 네? 김치 1위가 그 대상 종갓집이죠. 그런가요? 아, 왜냐면 종갓집이 1위죠. 만약에 내가 김치만 이렇게 만들어서 비즈니스 하는 어떤 회사가 나 그거 살라고 그래요. 왜냐면 그런 회사가 있다면 왜냐면 내가 가는 단골 그 음식점 중에 원래 이제 그 자기 식당에서 이렇게 김치를 네. 만들어서 하는 회사들이 그 식당들이 바꾸더라고. 왜냐면 이제 인건비에다가 원재료비가 워낙 높으니까 도저히 안 맞는다. 그걸 사서 하는 게 훨씬 경제적인데 원래는 이제 자기 자존심 때문에 자기가 하다가 네. 도저히 못 버텨서 공장 김치로 바꾸는. 근데 좀 유명한 데 있어요. 저 무교동에 북엇국집. 거기도 보면 예전에 본인들이 직접 했다고. 근데 거기 보면 써 있어. 국산 종갓집 김치를 제공해 드리오니라고 써 있더라고. 그게 이제 그런 거 아니겠어요? 원가 이제 규모의 경제를 네. 힘입어서 그렇게 하는 게 납품 받는 게 종업원 비용이라든지 이런 거 했을 때 그래서 야 그런 건 말이 되겠다라는 생각인데 김치만 딱 하는 데는 없네. 김치만 순수하게 하는 데는 상장이 안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우리가 한번 해볼까요? 3% 아빠 삼김치 뭐 이런 거 갖고 형님이 좀 이렇게 공부자가 되겠어? 아, 네? 김치만 하는 상장사가 없구나. 네. 근데 음식료 회사들이 이제 그 중에 하나로 하는 경우가 많죠. 네네네. 아 근데 진짜 배추가 지금 한 통이 15,000원이래요. 그러니까. 어마어마. 근데 어쨌든 그거는 뭐 사실은 다 소비자 가격에 반영을 해도 그리고 이제 B2B로도 이제 많이 하니까. 그리고 이제 그런 큰 회사들은 어쨌든 다 이렇게 미리미리 그렇죠. 그죠? 가격 같은 거 이렇게 안 튀게 할 거 아니에요. 네. 이럴 땐 좋겠네. 자,
그러면 어떻게 리포트 네, 아니 해볼까요? 그 한두 개만 더 네. 말씀드려서 요거 이제 결론 내드리면 어쨌든 이제 곡물가도 좀 최근에 떨어지고 있는데 당장 떨어진 곡물가가 투입되는 게 아니라 보통 3에서 6개월 정도 뒤에 들어가니까요. 4분기부터 좀 실적이 괜찮을 것 같다. 그래서 3분기 실적은 좀 안 좋을 수도 있지만 음식료 업체는 좀 4분기 실적을 보고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그런 의견이니까요. 참고하시면 되겠고 마지막으로 의류 OEM 업체들 오늘 보고서도 하나 나왔는데 대신증권의 그 유정은 연구원님이 글로벌 소비자들의 영업이익이 이제 증익 구간에 그 진입한 시점은 내년 1분기 정도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4분기하고 내년 1분기 초까지는 그 우리나라 이제 의류 OEM이죠. 이 업체들의 수준은 좀 부진할 것 같다. 왜냐하면 지금 뭐 계속 미국의 또 경기 침체, 소비 좀 둔화가 좀 있다 보니까 재고는 좀 쌓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내년 1분기 좀 지나고 나면 좀 풀리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내년을 본다면 투자 매력은 높은 것 같고 또 우리 한국의 영업무역이나 한세실업과 경쟁하는 회사들이 대만의 뭐 에클락 같은 회사들이거든요. 비슷해요. 네. 사업하는 게. 이 회사들이 퍼가 굉장히 높았어요. 20배에서 30배 받다가 최근에 11배에서 15배까지 폭락을 했었거든요. 같이 빠져버린 거죠. 사실 우리나라 영업무역은 6배까지 떨어졌고 근데 최근에 다시 한 20배 수준까지는 회복이 됐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대만 기업들의 회복에 비해서는 한국 회사들은 회복이 좀 더딘 것 같아서 네. 한번 좀 의류 OEM 회사들도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그런 내용이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 이번에 르세라핌이 컴백을 한다고 공식 발표를 했군요. 거기 이제 컴백할 때가 아닐 텐데. 아, 근데 어쨌든 발표를 했네요. 아 그래요? 뉴진스가 대세입니다 지금. 뉴진스가 되세요. 예. 네, 뉴진스가 대세랍니다. 불핑의 멤버가 몇 명이죠? 블랙핑크. 네. 네 블랙핑크 몇 글자예요? 블랙핑크 네 네 명. 글자, 네 아. 명입니다. 4명 중에 한 명이 딱 자진 입대한다고 딱 발표를 하면 어떻게 되나? 자진 입대. 입대요? 웬 갑자기? 뭐 마사관으로? 없답니까? 부사관으로. 아니 여군 그러니까 여군 병은 없잖아요. 없나? 병은 없죠. 아 하사관? 하사관 아 못하시죠. 부사관? 부사관, 예, 부사관 못하시죠. 형 정신 차리셔야지. 월요일 아침이잖아요. 아침부터 아니 여군은 왜 병이 없는 거야? 의무 복무가 어떻게 지금 아니. 백보드로 한번 가실래요? 그쪽으로 가시면 형님도 살아남지 못합니다. 네. 자, 아니 그런 상상이 딱 들었네. 아, 그러면 야 이제 로컬에서 인기를 확 올라갈 텐데. 군복 딱 입고 뮤직비디오 하나 딱 찍고, 아 멋지죠. 블랙. 내가 조금만 자극하면 얘는 쑥 따라와. 여기 쑥 따라오더라고. 아 이런 거 다 잘못 따라가면 큰일인데. 자, 그러면 보고서도 좀 봤고요. 네. 요 정도 이번 주 정리- 일정만 일정 한번 말씀해- 정리하겠습니다. 일정만 정리하고 그럼 네.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주 이제 표 한번 보여주시면 그 오늘 이제 유엔 총회가 이제 오늘부터 내일까지 열리게 되고요. 여기 이제 윤석열 대통령도 참석하러 갔고 유럽에서는 당뇨학회가 열리게 되고요. 내일은 이제 중국에서 대출 우대금리 사실상 기준금리 발표가 예정이 돼 있고요. 21일 날이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사실 한미 정상회담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는데 제가 이제 기사를 찾아보니까 유력한 날짜로 21일을 좀 많이 꼽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수요일이 될 것 같고 그날 또 역시 FOMC 회의가 네. 열리게 되고 그리고 금요일 같은 경우는 또 한국과 캐나다가 이건 날짜가 잡힌 것 같습니다. 한국 캐나다 정상회담 여기서는 이제 캐나다가 또 광물 자원을 좀 많이 갖고 있어서 IRA 법안 관련해서 또 얘기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계속 이런 정상회담들 한번 이번 주에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캐나다는 아직도 그 총리 그 잘생긴 트리도. 아직도예요? 예. 아직도라뇨. 뭐 얼마 안 됐을 것 같은데. 뭐 3, 4년? 그 정도 아닌가? 그 정도 있으면 그만할 때 된 거 아니에요? 아, 너무 잘생겼더라고요. 왜 이래요? 너무 잘생겼어요. 배우같이 생겼어요. 그 정도인가? 아, 튜리도 아, 잘생겼어요. 잘생겼었어요. 예, 아, 맞아요. 잘생겼어요. 잘생겼어요. 형님이 그 정도인가라고 얘기할 정도는 아닙니다, 형님. 아, 난 정영진이 더 잘생겼다고 생각하거든. 솔직히. 네, 저는 이미 정우성보다 낫더라. 누구를 노린 발언인지 뭐 정우성. 확인하기는 뭐 어렵지. 오징어가 됐다는데 난 전혀 안 그렇던데. 내가 봤어요. 그래서 그 편을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인가 네네. 그렇잖아. 네. 아, 이제 정영진 오징어 됐다고 막 소문이 났어. 정우성 나와갖고. 그래서 봤거든. 근데 뭐 비슷비슷하던데. 겨우 이제 좀 잠잠해지는
이쯤에 다시 음. 한번 또 아이고 정프로님이 지금은 솔직히 저도 잘 모르고 워낙 이제 선글라스 끼고 계시니까 네. 예전에 그 사진들이 많잖아요. 네. 인터넷 되게 잘생겼던데요 보니까 예전에 지금은 2010년대. 지금은요. 아니 지금 이제 선글라스 벗어봐. 아니야. 예전이 예전에 정말 그 깔끔하시고. 아니 예전은 약간 기름졌지. 아 이거 되게 이게 인물도 예전에 아유, 기름졌다고. 되게, 예. 요즘은 좀 뭔가 기름기가 좀 지적이고. 빠져가지고. 잘생겼던데 그때. 네. 점점 이제 중후한 멋을 좀 더해가고 있죠 이제. 네. 자 정프로입니다. 그 정우성 편 보지 마시고요. 네. 자 오늘 월요일 일정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우리 염승환 이사님. 아 우리 또 염승환 이사님도 진짜. 그렇지. 잘생겼어요. 네. 우리. 자 이사님 내일 아침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신고가에 5만 원 돌파할 때 5만 원에 따라 살 수 있나요, 우리? 내가요? 5만 원이 다시 내려가서 2만 원까지 와서 2만 원 떨어지면 신저가예요. 거기서 구매해서 쓸 수 있나요? 주식시장에 절대 변하지 않는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주가의 기본적인 움직임 그리고 투자하는 사람들의 심리입니다. 내가 팔면 오르고 사면 떨어진다고요. 주식에 대한 공부가 모자라서가 아닙니다. 주가를 만드는 투자자의 심리를 모르기 때문이죠. 하락장의 공포를 이기는 5가지 실전 투자 심리 전략. 박병창의 돈을 부르는 매매의 심리에서 지금 확인하십시오.